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8월 1일에서 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은 33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5%, 51억 8천 달러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기술력을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신약 31호인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아내면서 증권가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FDA 승인이 기념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유한양행을 제약업종 토픽으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가 흐름은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고 금통일을 앞둬서인지 우리 양대 시장은 관망 심리가 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힘이 나지 않는 가운데 오늘은 2차 전지 셀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소폭의 강세,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장 초반에 저점을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2689선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2699선까지 2700선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탄력 살짝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2697선에 머무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784선까지도 나타났는데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의 저점은 775선까지도 내려갔고요. 지금 조금 회복은 하려고 하지만 탄력이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추려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규모를 각각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231억 원, 기관은 686억 원, 개인은 895억 원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규모를 각각 살펴보면 외국인은 2,896억 원, 기관은 524억 원, 개인은 3,513억 원입니다. 선물시장까지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4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반도체주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낙폭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3.56%의 내림세로 19만 2,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짚어드렸던 2차 전지 셀 업체 상승 탄력이 오늘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6.67%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MS 배터리가 부각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수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7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반면에 1% 넘게 빠지면서 25만 1,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셀트리온만 빨간불을 켜면서 1.43%의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는 빠집니다. 0.58% 내림세, 오늘은 금융주도 쉬어갑니다. KB금융 3.34%, 신한지주 1%대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조금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3%대, 에코프로는 2%대로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린메이와 양극재 재료인 전구체 계약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3%, HLB가 9%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의 경우에는 HLB 파나진의 경우에 보호 예수가 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규모가 21% 정도의 규모고요. 거기에 HLB는 FDA 승인이 불발이 됐었는데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클래시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다른 보톡스주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휴젤에서는 약세가 나타납니다. 약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삼천당제와 리가캠 바이오에서도 2에서 3%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05%, 그러니까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하락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생각보다 좀 잘 버텨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방송에서 현재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 그리고 이번 주 후반까지 어떤 쪽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입니다. 네, 영일리서치 최진호 본부장입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에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이 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BOJA 총재인 우에다가 의회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한다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엔화 강세가 이어지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저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만 놓고 본다면 잘 버텨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체크해볼 부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본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대표님과 거의 뭐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일단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단 지금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양상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는 거의 4%대 육박하게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아직은 뭐 주요 이벤트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일 좀 잭슨홀 미팅이 일단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금일 새벽이죠. 금일 새벽에 이제 보험원 FOMC 보험원 이사가 일단은 이제 발언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번 연설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좀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서는 그렇게 큰 작용들은 안 미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성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금리라는 이 키워드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준이 또 어떠한 발언들을 좀 취해 줄지, 뭐 매파적인 발언들을 아직은 여전히 좀 고조를 할지, 아니면 좀 비득파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 언급을 좀 많이 이어나가는 여부가 일단 어느 정도 방향성은 체크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만 이제 지금 증시가 그럼 결국엔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냐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은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잭슨 미팅에 대한 영향이 크진 않을 건데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8일이죠. 네, 그렇죠. 이제 다음 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이 조금 더 증시의 변동성을 부여를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밀렸던 부분들, AI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전혀 개의치가 없는데 결국 AI가 지금 출발하는 게 맞나? 라는 좀 이런 과도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해소를 시키려면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높이가 좀 높게 나온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발언들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거짓 없이 일단 믿음이 더 커질 거라고 봐요. 믿음이 더 커지면서 결국에 이제 하반기도 주도 쪽에 대한 랠리를 반도체가 조금 더 석권을 잡을 가능성도 좀 높다. 그러면 결국 이제 반도체가 지금은 좀 살아나야 됩니다. 반도체가 이제 워낙 상반기 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일부 주가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증시도 좀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좀 딱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쉬어간다고 해서 다른 섹터의 수급 이동이 지금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게 되면은 하반기 역시도 좀 주도로 계속 좀 면모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코스피가 지금 2,700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700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이 되는 것은 그간 지수 반등이 호재로 인해서 반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경기 침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재 소멸로 인해서 좀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2,700선을 돌파를 시켜줄 만한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알면은 저도 지금 막 베팅을 좀 크게 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모멘텀 부분들이 일단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상승 재료가 부각이 안 되면 저도 여전히 박스권,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박스 상단에 와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에 대한 재료 부분들이 얼마나 좀 언급이 될지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여전히 뭐 지수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박스권이 좀 갇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뭐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금 저랑 뭐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반기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2차 전지가 지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도체가 증시를 끌어왔던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반기 과연 주도 섹터 어디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주도 섹터는 반도체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밀린다라는 의미는 네네. 아니고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투자의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금리 인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성장주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성장주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장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보다는 새로운 종목군들 중에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반도체가 여기서 크게 꺾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보일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가 많이 밀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반기처럼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지수는 올라갔거든요. 네네. 종목들이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하반기 뭐 극후반이 가면은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에는 지수 자체는 전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성장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 유한양행 이슈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많이 밀리는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전통적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런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화재 관련 내용으로 인해서 전고체가 엮였고요. 그다음에 뭐 액침 냉각도 엮였고요.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들까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때는 성장주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게 좀 더 어떨까라고,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반도체는 살짝 조정을 받지 않을까, 박스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 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엔화는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의 변동 속도가 좀 잦아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달, 두 달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하반기 때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관점은 유효합니다. 관점은 항상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2차 전지는 아직 별다르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모멘텀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 그런 레벨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결국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실적이겠죠. 실적이 얼마나 잘 받쳐주는지 여부가 주가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발산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가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주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좀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바닥인 것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수급적인 면이나 지금 움직이는 흐름만 놓고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정부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보다 주가가 민감하게 작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지금 투자자들이 배터리 화재 뭐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언제든 배터리 화재 부분들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주가를 레벨 다운 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은 아니다라고 좀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악재들 같은 경우가 좀 오히려 주가의 민감도를 좀 크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은 저는 바닥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를 과연 레벨업 시켜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를 이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가 상반기 때 굉장히 힘들었고, 하반기부터 조금씩 증권사 리포트만 봐도 뭐 좋아진다, 내년에는 굉장히 뭐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게 잘 생각하면은 작년 말에 올해 상반기 좋다고 했어요. 그랬나요? 네, 그렇죠. 올해 상반기 리포트들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실적 부분들이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상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상반기 힘들어, 상반기 지금 힘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물론 좋은 산업은 맞습니다. 물론 좋은 산업 맞고 앞으로 클 산업은 맞는데,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끌고 가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있냐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투자자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길게 끌고 갈 만한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내가 매수를 했으면은 좀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고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스처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저는 착각을 할 수 있는 시장이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2차 전지를 제가 좀 안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2차 전지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지가 저는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결국 2차 전지를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전고체 쪽을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전고체. 네,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배터리 화재가 있다라는 것은 액체질 배터리 쪽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 확고하게 확보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계속해서 액체질 배터리 쪽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을 뭐 보완을 시키고 안정성을 보완을 시킨다고 해도 이런 사태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액체질 배터리 보다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투심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나 가성비 측면에서는 액체질 배터리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가격이 비싸기도 하죠. 개발을 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 수요를 얼마나 높여 나갈 수 있는지, 구매 심리를 얼마나 높여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기업 측면에서도 결국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계속 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마 배터리 셀 업체들 중에서 가장 탑픽은 삼성 SDI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많이 갈리더라고요. LG 엔솔이 더 좋다. 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고 삼성 SDI가 좀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은데 저는 결국에는 원조는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해요. 전고체 쪽은. 원조는 삼성 SDI라는 것을 취지를 봤을 때는 결국 메이저들이 결국 손을 들어주는 것은 삼성 SDI 쪽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제 대표님 조금 다른 게 2차 전지를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접근할 시기는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하면 네네. 지금 반도체도 좋은데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고 그렇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점이 나온 것 같은데 뭐 폭발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네네. 좀 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섹터이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사실 테마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네네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뭐 최근에 배터리 화재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흐름이 종목별 장세가 하반기 때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쭤보자면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약간 테마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테마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 재건 쪽이 움직이는 것은 저는 케네디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케네디 대통령 후보가 지금 트럼프 쪽에 좀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지지율이 그러면 결국에는 또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가장 먼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면 재건주가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좀 수급이 들어가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정부 정책 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엮여 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이걸 테마로 보기에도 다소 어렵다고 봐요. 결국 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해 나가야 될 산업이고 그리고 재건에 대한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쪽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양 당 대표 중에서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오히려 재건은 추진을 한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테마라고 보기보다 저는 하나의 좀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테마라고 하게 되면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테마에 대한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재건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접근이 가능한 위치라고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상황에서도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재건주들 만약에 지금 포트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씩 분할로 담을 만한 시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조금 이따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뭐 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장윤희 캐스터의 조금이 더 추가적인 브리핑을 들어보고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내일 정말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잭슨홀 미팅인데요. 우리는 또 이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23일 오후 11시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는 이 안에서 9월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25bp냐 50bp냐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쪽이든 기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완화적인 코멘트를 할 시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테고요. 긴축적인 코멘트를 하게 된다면 달러가 다시 강달러로 전환되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잭슨홀 미팅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이게 되면서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괴의 한 개당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 금괴 하나가 우리 하나로 따졌을 때 13억 3천만 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일단 달러로 한번 살펴보자면 달러화 지수는 7개월 만에 102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점 등이 달러화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위험자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금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금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에서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피벗에 따른 자금 흐름이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뭘 사야 하는 건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살펴봤을 때 잭슨홀 미팅 앞뒤로 해서 의료, 산업재, 경기, 소비재 쪽에서 수혜를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에서도 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오장내장 전문가님들께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만약에 애청하고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아마 활짝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즘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것은 제약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실적을 내놨던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 모두 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3사 안에는 속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끈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재도 또 있었죠. 개별 호재 유한양행입니다. 이 유한양행의 릉나자가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글로벌 기술 수출에 이어서 이렇게 FDA 승인까지 받게 된 것은 국산 항암제 중 국내에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1호 타이틀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주가는 화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16%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승분을 대부분 토해내고 1%대 상승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쪽도 지금 현재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리스 쪽의 수혜주를 꼽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호평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한때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뒤흔드는 쪽은 역시나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사
산업 확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티캐스트, 캐리 모두 다 상한가 진입 후에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짚어볼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라고 꼽히죠.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대선에 출마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진영으로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정말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케네디는 지지율이 5%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트럼프 진영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18% 넘는 강세, 삼부토건 역시도 최근에 하한가를 맞았지만 오늘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마리하나, 대마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에 떠들썩하게 움직였습니다만 대부분 하락 전환하거나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항공인데요. 간밤에 WTI가 74달러 선까지 뚝 떨어지게 되면서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주항공, 대한에어, 진에어 쪽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장은이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가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 저는 뭐가 눈에 많이 들어왔냐면 달러의 약세가 계속해서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달러 강세일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출주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달러가 많이 내려가니까 달러 약세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수주들 중에서도 내수주라는 이유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수주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주에서 추가적으로 뭐 밸류업과 엮여서 뭐 금융주들이 변동성을 좀 보인다든지 혹은 이제 내수주이면서 어떻게 보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한 기업들,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환시장에 대한 체크가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원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가 밀리면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이 달러가 약해지는 속도 자체가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살짝은 이제 탐색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우리나라 시장 박스권 들어갔다가 환율 쪽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다음엔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달러 쪽에 대한 체크라든지 뭐 엔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슈 중에서 어떤 것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혹시 뭐 달러를 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지금 앞전에 이제 브리핑 부분들이 있어서 보게 되면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톡신 쪽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면 이제 보토스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지금 증권가들의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휴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잘 나왔고 또 휴젤의 좀 증권가 리포트도 최근에 목표 주가까지 다시 또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보톡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뭐 남녀노소 요새는 가리지 않고 다 맞는 것 같아요. 뭐 2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많이 맞고 뭐 젊은 층들 위주로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보톡스에 대해서 유행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예전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뭐 다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위에만 화장하고 밑에는 또 화장 안 한다라는 코로나가 네, 근데 그러긴 한데 있는데. 이게
예전만큼 마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길거리 딱 보면은 안 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이제 뭐 감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럼 결국 이 피부 미용 쪽에 또 신경을 더욱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보톡스 같은 것도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모성이잖아요. 뭐 6개월 지속 기간이 뭐 6개월 정도 뭐 좀 더 빠르게 맞으시는 분들 3개월 내로 또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국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가성비. 예, 그렇죠. 이제 가성비 면이 워낙 특출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보톡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파마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이제 잘 나왔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그렇게까지 실적을 잘 내비치던 기업이 아니거든요. 상반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지금 시작을 알리는 구간에서 일단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스킨 부스터 쪽에 조금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굴 케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주면서 화장에 대한 좀 수요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좀 많이 움직이긴 했을 때 당시에는 스킨케어 쪽이라든지 스킨 부스터 쪽이라든지 특히 이제 톡신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렇게 크게는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실적이 딱 나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톡신 시장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올해 하반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휴젤, 뭐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3대장이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뭐 주가적인 위치로만 딱 놓고 보면은 휴젤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네. 주가 위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꺾이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톡신 쪽에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메디톡스나 대웅제약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오늘 대웅제약이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톡신 쪽에 대한 수급이 정말 좋아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휴젤 좋겠지만 대웅제약 메디토스가 조금은 더 부담감이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자금이 좀 쏠릴 가능성도 좀 저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결국 톡신 시장 굉장히 좀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표님도 지금 유망하게 보시는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톡신 쪽 이야기해드리면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지. 그렇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도 있지만 네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요쪽 분야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예전에도 이제 화장품주들도 많이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꺾이는 것 같고 그렇죠. 톡신 쪽이나 이제 필러 쪽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오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긍정적으로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두 개 다 저는 좋다고는 봐요. 네, 뭐 여전히. 결국 여전히 뭐 좋다고는 봅니다. 화장품도 저는 기회라고도 보기도 해요. 물론 이제 기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만큼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화장품 쪽이라든지 보톡스, 뭐 필러, 톡신 시장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피부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쪽은 잠깐 수급 들어오고 잠깐 네. 또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고 그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거의 뭐 바닥권에 위치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화장품은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 뭐 그리고 톡신 시장이라든지 피부 미용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외 쪽에 대한 수출 성과가 가시화가 되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이런 기업들 뭐더러 봐 이런 좀 추세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이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실적도 지금 굉장히 화장품 기업들 개별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톡스 쪽도 마찬가지로 휴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이 지금 잘 나오는 시즌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해외 쪽에서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가성비 면에 따라 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면이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 실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시작이라고 봐요. 톡신 쪽 같은 경우는. 톡신이 그간 실적이 굉장히 잘 안 나왔잖아요. 예. 톡신 쪽 시장, 톡신 쪽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이 잘 안 나왔다가 이제 막 실적이 불이 붙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과연 이 불이 쉽게 꺼질 것이냐?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톡신은 이제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톡신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많았고 방금 전에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이제 상승폭을 조금씩 넓혀가네요. 네네네.
오랜만에 이제 오랜만은 아니죠.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코스피 현물 쪽에서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트럼프가 앞서 나간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거든요. 네네. 트럼프가 앞서 나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잘 키우고 있고 남북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을 좀 상방으로 뭐 인디에프라든지 이런 기업들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해리스 쪽에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군들이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쨌든 미국의 대선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이제 큰 호흡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캐스터님의 브리핑에서 봤을 때도 오늘 부각이 되고 있는 탑3 테마 중에서 항공 테마가 오랜만에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마스크 이야기하고 코로나19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면 항공주가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만약에 달러 약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2달 전만 해도 3달 전만 해도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건설주라든지 이런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반기 때 내가 생각했고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종목군들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목군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금리 인하 쪽 그리고 원화 강세 쪽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의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테마주들이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항공주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모두 다 알고 계신 기업이겠지만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이제 합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2021년도부터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지만 올해 10월 달이 되면 이제 합병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대한항공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대형 항공사들이 평균적인 PE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7.6배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 7.6배를 우리가 대한항공에다가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적정 주가는 28,000원에서 3만 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종목군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도 이제 매크로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주가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좀 굉장히 당부드리고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뭐 뷰노라든지 루닉 같은 의료 AI 쪽에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변동성이 없었던 로봇 관련주에서 뭐 SBB테커라든지 이덴시스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부 다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이 금리 인하와 혹은 성장주 쪽에 대해서 보고 계신 섹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쪽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계신지 의견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일단 금리 인하라는 이 베이스만 놓고 보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이오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일단은 이제 바이오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뀐 게 일전에는 많이 없었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FDA의 개별적인 임상 재료들, 그리고 이제 이런 호재거리들, 특히 오늘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렉라제 관련해서 이제 FDA 승인 부분들. 근데 다만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마 렉라자 관련해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재료 소멸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폐암 관련해가지고 치료제 쪽에 국내에서는 좀 첫 사례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폐암이 지금 시장 빈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럼 결국 이제 렉라자라는 이 병역요법 부분들의 치료제가 앞으로 저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승인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단순히 지금 재료 소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유한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성장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트럼프 쪽이나 해리스 쪽이나 누가 되든 제약 바이오 쪽은 가장 좀 큰 수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그간 좀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없었던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정말 좋더라고요. 네, 건설 쪽 같은 경우도 결국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의다 보니까 좀 이런 쪽 같은 경우 지금 움직이는 게 결국엔 시장에서 우리가 성격을 딱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금리 인하에 지금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 네. 라는 부분들. 근데 금리 인하를 만약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 쪽이 최근에 바닥을 좀 많이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건설주들이 조금 더 투심을 확대를 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헤드라인은 금리 인하라는 거에는 포커스는 맞춰져 있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 개별적인 기업들의 실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주택 분양 수가 얼마나 또 증가를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DLENC 같은 경우 해외 플랜트에 대한 사업이 다른 건설사들 대비해서 비중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한 플랜트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또 증가를 시켜주면서 다양한 좀 해외 쪽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주가의 상승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은 하반기 실적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 쪽은.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건설 쪽이 좀 움직인다고 해서 건설 쪽 같은 경우도 매수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는 조금은 기다릴 필요, 그러니까 관망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눌림이 나오면은 지금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앞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주들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항공주들이야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원유 재고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해주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WTI가 약세 흐름들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은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네. 수요가 많지 그렇죠. 않으니까.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WTI의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다시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게 되면 항공주들도 이제는 갈 시즌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사실상 원유가 부분들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항공주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잘 움직였고, 그렇죠. 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지금 바닥권에 있던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되게 빠르게 네, 그렇죠. 네, 또 빠르게 굉장히 선순환이 돌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이 종목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가장 저는 그래도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본다 하게 되면 항공주는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WTI가 정말로 드라마틱한 반등이 힘들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는 올라갈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도 뭐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네네. 변동성을 키우고 선순환이 나오게 되면 사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이게 잘 인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화 강세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에선 이거 두 가지만 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 쪽 같은 경우 우리가 내수주라고 이야기하는 종목군들이 좋은데 저는 뭐 그런 거 전부 다 차치하고서 항공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성장주는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주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건설주가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크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엮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 노후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많이 커졌었던 게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 기계들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든지 HD, 현대 건설 기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시장에 참여를 하다 보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려보자면 금리 인하 쪽은 무조건 갈 것이다. 무조건이란 표현은 좀 굉장히 위험하지만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될 가능성은 100%거든요. 근데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하고서 다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그 다음 달이든 그 다다음 달이든 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0.2% 정도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8% 정도까지 이제 장 후반부에는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좀 체크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 예탁금이 증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뭐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탁금 증가가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크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한정적인 종목들만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하고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수익률도 보기가 또 힘든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탁금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신용 잔고가 줄어야 됩니다. 네, 신용 잔고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저는 예탁금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탁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환율적인 부분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